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빌 게이츠 목숨 건 원전 투자입니다. 6월 이 종목 500조 대박 납니다. 원전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46,200명이고요.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저희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2차 전지 영상, 삼성전자 분석 영상 등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도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밑으로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다 하시면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빌 게이츠가 목숨 건 원전 투자, 원전 저평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이 원전 종목으로서 좀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번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바이든이 방한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한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발표가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도 방문하고 현대차도 방문하고 대통령과 이 만남을 가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바로 원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원전 중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빌 게이츠가 목숨 건 바로 원전 투자 6월에 500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원전 저평가 종목들 정리해드렸으니까 보성파워텍이나 아니면 한신기계 이런 종목 아닙니다. 새롭게 정리했으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질출 협력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에 이 한미 우주 협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협력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번엔 뭐다? 원전 시장까지도 같이 공동 진출을 하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선언 등 다각도에 걸친 원전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의 공동 개발 협력과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재가동,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양국 정상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표된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SM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사실상 또 설명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일체형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크기는 20분의 1이고 에너지는 3분의 1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원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원자력 안전이나 해관보, 비약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정권이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아마 영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걸고 집권했기 때문에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을 둘러싼 웨이팅하우스 한국 수력 원자력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다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외 진출을 함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가 협력을 해서 같이 이제 해외 원전 시장을 노려보자 한다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뭐 국가끼리 하면 뭐 합니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다 항상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빌 게이츠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에? 미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집중을 해줘야 빌 게이츠가 그래야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울산 세울 원전 방문을 하고요. 한미 원전 협력 쟁거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한국에 방문을 한다라는 거죠.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함께 원전을 키워나가고 함께 원전 수출이든 원전 성장이든 SMR이든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차세대 원전 벤처기업 테라파워 최고 경영진이 원자력 본부를 찾아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차세대 소형 원전은 아까 얘기했죠. SMR, SFR 다 종류 중 하나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라파워 CEO는 전날 울산의 세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을 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을 만났고요. 그래서 SK 투자센터장도 함께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라파워가 설계 기술을 보유한 SFR 이것도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테라파워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빌 게이츠가 대략 445억 원을 출자해서 만든 원전 기업이고요. SMR 아까 얘기했죠. 소형 모듈 원전 종류 중 하나인 SFR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미국에다가 이 SFR을 설립을 해서 SFR을 만들어서 전력 공급이라든가 에너지 공급에 쓰겠다. 이게 우리 미래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파워 CEO는 한수원을 방문하기 전날인 17일 종로구 SK 설인 사옥을 찾아 정동영 SK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동을 가지면서 아마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원전과 협력을 하자라고 이번에 발표했다는 거죠. 언제? 19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된 이슈입니다. 아 그렇구나.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에 직접 이 테라파워가 방문을 해서 그 방문에서 뭐라 했다? 협력을 하자. 어떤 거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차세대 원전 SMR 종류 중 하나인 SFR에 대해서 우리 협상을 합시다. 협력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방금 전에 뭐 SK랑도 뭐 테라파워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테라파워가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빌 게이츠가 세운 빌 게이츠가 세운 원전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왜 테라파워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빌 게이츠가 세웠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태원, 빌 게이츠, SMR 동맹, SK 테라파워와 원전 바이오 사업 연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SK그룹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까 SFR이죠. SMR의 종류 중 하나인 SK와 SK이노베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한 SMR 설계 기업 테라파워와 사업 협력을 통해 탄소 감축을 위한 실행을 본격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로구 설인사옥에서 크리스 르베크 이 테라파워 CEO와 만나서 사업 협력이라든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의 차세대 SMR 기술 및 방사성 동위 원소 생산 역량과 SK 사업 영역을 연계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탄소를 줄여가면서 좀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에너지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SK와 테라파워의 공동 기술 개발 협력 그리고 국내외 진출 및 상용화 협력은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의 SMR 핵심 기술 확보와 차세대 원전 운영 등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K는 관계사들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넷제로 추진을 결의한 이후부터 아마 이 탄소 줄이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원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해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밝힌 SK는 탄소 배출 없는 안전한 전력원 그러니까 우리가 화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이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이 아니라 사실상 SMR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지가 테라파워의 사업 협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SMR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원전이라는 거는 물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그다음 엄청난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하진 않지만 조금 위험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시설, 냉각수 시설이라든 모든 시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뭐 10만큼 생산한다고 했을 때 SMR은 이 생산 시설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 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합니다. 20분의 1 크기고요. 그다음에 물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 대신에 전기는 10이 생산이 된다면 한 3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 대신에 뭐다? 어디에서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SMR을 만들어서 전력 생산이든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SMR이다. 이걸 누구? SK도 테라파워와 동맹을 협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이슈입니까 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2-3일밖에 안 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협력이 가장 최근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그러면 SK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원전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외에 진출하자라는 겁니다. 기술력 좋은데 굳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밀려가지고 원전 수주 한 번에 얼마야? 최소 6조입니다. 한 개당 6조예요. 그럼 10개 하면 60조입니다. 5개 하면 30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원전 수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다 이번에 변경을 나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번에 녹색 산업에 원전을 추가하려고 현장 점검에 나갑니다. 언제? 5월에. 5월 중에 직접 원전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나쁜가 안 나쁜가를 확인하러 간다는 거죠.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 원전에 대한 유출이 있다라고 얘기만 나왔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유출이 없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녹색 산업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미 유럽은 추가를 했죠. 이번에 K 텍소노미 녹색 산업 분류 체계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추가하기 위해 전국 원전 현장 점검을 이번 5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행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K텍소노미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전국 원전 현장 점검을 진행을 하고요. 원전 산업을 이 녹색 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좀 빠르게 일주일 만에 진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월 그린 텍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킨 EU 사례를 참고해서 아마 대한민국도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원전을 포함한 K 텍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 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좀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상황에 맞춰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편 작업에 착수를 하면서 업계 기대감은 상당히 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녹색 금융 투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돈을 좀 편하게 땡겨올 수가 있고 투자를 좀 편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린 텍소노미면 K 텍소노미면 이거는 이거 친환경이야. 각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친환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친환경으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K 텍소노미에 넣어서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입니다를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전 수출에 나가야 이게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네 나라도 녹색 산업이라고 안 하면서 왜 이거를 녹색 산업이라 하면서 수출을 하냐. 이게 말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8월 달까지 수출을 하기 이전에 좀 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언제부터?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한미 협력, 원전 협력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5월입니다. 이번 달. 테라파워와 그 다음에 울산 이 원전이 만난 게 5월입니다. 테라파워와 그 다음에 SK가 만난 게 5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 산업에 추가를 하는 이 원전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그게 5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원전 이슈가 다 몰리고 몰렸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앞으로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원전 짓는 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 목표다. 아까 얘기했죠. 한 6조 정도로 보면은 60조 매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 기자재 등 다각화 진행된다라 이게 나와주고 있고요. 보시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한민국만 그래서 수출을 여기저기로 다각화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몇 개나 짓는데 전 세계에서 2030년까지 세계 발주될 원전은 100개에서 110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하나당 6조라고 봤을 때 한 600조쯤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최소한 잡아도 500조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지어질 원전이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한 5년, 6년 안에 5에서 6년 안에 500조짜리, 600조짜리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수주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뭐다? 약 적당한 수준. 어,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약 20%, 10기를 우리가 수주를 하자. 그래서 한 60조의 매출을 한번 원전으로 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한번 이뤄내 보자는 거예요. 국제 원자력 기구 2030년까지 원전 계획 수립한 나라는 중국이 34기, 러시아가 27기, 인도 12기, 폴란드 6기, 이집트 4기, 체코 1기, 미국 3기, 영국 2기, 2기, 2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원전 2개 건설을 확정을 했고 2040년까지 총 16기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원전 수출에 한번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체코, 폴란드, 사우디,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수출 전략국을 원전 수출 거점 공간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한전과 한수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수출 체계도 유기적 분담 체계로 개편을 또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에 약 33억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너무 적죠?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SMR 수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테라파워라든가 한미 협력에서 더 이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건설 계획이고요. 총 합치면 한 600조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원전 수출로 보자면 2009년 원전 수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쾌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제2의 원전 완전체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탈원전 정책이 폐기가 되고 이번에 새롭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한수원이 이번에 2022년 4월 폴란드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한 10개 정도만 우리가 수주를 따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보니까 규모가 얼마예요? 규모가 대략 한 총 600조를 넘어서는 상황이 됐고 그중에서 10%만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가 된 겁니다. 그것 또한 60조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아까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가 목숨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빌 게이츠가 목숨 걸고 있는 사업이 원전인데 거기에 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규모가 얼마다? 약 6년 정도 안에 한 600조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총 규모가 아닙니다. 그냥 수주 예정만 수주가 들어갈 것만 600조예요. 시장 규모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출 시장을 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안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이렇게 원전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열심히 성장을 시킬 거면 돈을 더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소형 모듈 원전 예산이 얼마 2천억이 깎여버렸어요. 이번에 혁신형 SMR 산업 예산이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계획보다 2천억 가량이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하자는 건데 이거 2천억이나 줄어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MR 기술 개발 사업에 총 3천억 원대 후반 예산을 책정한 예타 심의안을 최근 2천억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처는 원래 SMR 기술 개발에 2023년 8년에 걸쳐 5,832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9월에 예타를 신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쭉쭉쭉 하다 보니까 대략 2천억 정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태고 미국이 민관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SMR 사업에 7년간 4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에 봤을 때 아니 적어도 우리가 비슷하긴 안 하더라도 아니 10%만 해도 4천억이고 열심히 키운다고 하면 20% 해가지고 한 8천억, 1조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천억이라는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썼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2천억 줄 수 있습니다. SMR에.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원전에 대한 정책은 우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도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테라파와 따로 투자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원전 수출을 가속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번 연도는 그렇더라도 내년, 내후년은 계속 이 투자에 대한 성장 또는 이 지원 이 규모에 대한 성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다 이번에 나온 이 2천억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오히려 종목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그냥 삽니까? 아니죠. 왜? 예타 발표가 나고 나서 2천억 줄었어요라는 발표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보다 나쁜 얘기가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럼 예타 발표가 언젠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혁신형 SMR 예타 4달 최종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4달이 언제냐면 이게 4월 28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보면은 대략 예타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얼마가 끝이 날지. 그러면은 우리 그 예타 결과 보고 그다음에 악재 받을 거 다 받고 그럼 밀리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악재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끝났죠. 예탁이 결정 나면은 이 악재가 끝난 거야. 어떻게 보면 악재 해소고 반등이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2천억이 줄었다라는 악재가 끝나는 5월 말이 지나서 6월부터 우리는 원전 관련주를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의 악재는 진짜 직접적인 악재냐? 직접적인 악재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상한 거죠. 돈을 덜 주니까. 근데 그 기분 상한 게 지금은 전부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6월부터 우리 원전을 관심 가지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요? 비교적 저가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원전 관련주이고요. 첫 번째가 우진입니다. 두 번째가 에너토크고요. 세 번째가 일진파워, 네 번째가 일진전기, 세 번째가 한전 KPS, 그 뒤에가 SGN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원전으로 한 번씩 엮이긴 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전 대장주 중 하나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저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고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6월쯤 눌림목이 나올 때 저는 다시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5월에는 안 건드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크게 오른 게 없어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왜? 예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죠. 최근에 이슈가 많지만 힘을 못 씁니다. 예타가 끝나고 6월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열심히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당장이 아니라 6월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한전 KPS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올라오려고 하지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에타 때문이다. 그리고 SGNG 얘는 솔직히 조금 드물긴 하지만 이런 종목이 원전이었어? 하겠지만 얘도 원전 관련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슈로 우리가 한 6월쯤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지금 예타 끝나고 6월부터 원전 관심을 가져보자 이해를 했습니다. 원전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최소 몇 년? 지금부터 5년입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전. 근데요. 아까 전에 이 원전 정책 말고도 새로운 신정책 총정리 자료집 테마주 이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매매법에 대해서 또는 강의에 대해서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안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신정책 테마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4만 명 자료 배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총정리 자료집 정책주 올려놨죠. 이거 무료로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올려드리고 있죠. 당연히 5월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어떤 종목이 23일 날 급등이 예상되는지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매매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 관련주가 움직였네? 근데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 다른 관련주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